네, 두 번째 댓글 모음집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고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 날씨 더워지고 있다 전력 설비들 달리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벌써 에어컨을 켜는 곳들도 많은데 여름에는 이렇게 전력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력 설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이에 대한 기대감을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동해 전기고속도로 다 협의 중인데 하남시는 무슨 배짱으로 버티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동해안부터 동서울까지를 잇는 이 동해 전기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선로가 지나는 마을의 주민들은 대다수 합의를 한 상태지만 중요한 건 이 동서울 변환소가 위치할 하남시는 현재 허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력 설비주들이 이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LG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린다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도 남겨주셨고요. 다음 장 통해서 또 다른 의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공약에 AI 안 빠지죠? 전력 설비는 담아두면 계속 오릅니다라고 긍정적인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조기 대선에서 AI 관련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 신산업 육성을 AI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한국을 인공지능의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 매니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원전을 4배 늘린다는데 우리나라도 수혜 볼 수 있겠지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 4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설비주들 최근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온 후에 잠시 후에 따라가야 할지 이에 대한 투자 의견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로 바라볼 섹터는 전력 설비 쪽입니다. 첫 번째 댓글에도 있었습니다만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좀 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는 확실히 계절성을 좀 따지면서 투자를 했던 분야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좀 비교적 가볍게 볼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3년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전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24년도 초반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세를 이어져 갔고요.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제 변화비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 수요가 5년에서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커진 쪽에 대한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들 또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대시세를 불출하면서 또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이게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서 또 꼽히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동해안에 있는 전기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또 시행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 이제 전력망에 대한 확충과 또 값싸게 또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한 혜택을 또 받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로봇하고도 좀 비교가 되겠지만은 수익 개선에 대한 이런 목적도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된 전력 관련된 기업들 또 전력 설비라든지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전력도 있겠지만은 태양광과 풍력의 에너지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전력을 또 끌어와야 되는 전력 케이블 선이 또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전력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슨 전기라는 이제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모멘텀을 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가장 큰 거는 미국 노후화에 대한 변압기를 대한 교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하고 또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가 또 지어지는 거에 따라서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략도 많이 필요할 거에 대한 이런 대한 수요도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세 가지 모멘텀이 다 부합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모습도 더 강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원전 발전량에 대해서도 이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전력량에 대한 노후화가 교체가 들어가면은 전력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슈퍼 사이클이 도래되고 있다라는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국내에 대한 관련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오히려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도 충분한 것 같고 기대감도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커가는 미국 시장 수요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워낙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또 저가 경쟁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면은 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또 남겨 먹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워낙 사실 수요 자체가 워낙 좀 탄탄하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 뭐 꾸준히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AI 시장이 워낙 급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스페인의 또 정전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부각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번 여름철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름철 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틀게 되면은 가뜩이나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이쪽에 대한 이 전력 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절성을 또 띠고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은 갑자기 또 이런 이슈화에 대한 부분들이 여름에 분명히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캐펙스 투자를 확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 전력 수급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가는 게 맞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는 있는데 이전하고 기조가 약간 원전 쪽에 대한 기조는 확실히 달라지기는 했었습니다. 예. 이전에는 말 그대로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원전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고는 있는 상황이라서 그 뜻은 결국에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번 대선 이 정책 수혜주로서는 좀 움직이다가 과연 이제 대선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가려면 이제 숫자가 좀 지켜주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대선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끌고 가기에는 원전이 조금 더 낫고요. 대신 지금 트레이딩하기에는 워낙 많이 빠져있는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급등, 2거래일 전에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그 전 거래일에는 또 단봉이 나왔고 오늘 약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튼 5월 달은 또 이런 정책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일 것 같아서 네. 약간 구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나는 무조건 대선이 있기 전에 트레이딩을 해서 빠져나올 거 아니면 그냥 거기서 마무리 질 그 어떤 업종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쪽은 아마도 이 전에 좀 이렇게 매매를 하자. 그리고 원전 쪽은 그 뒤로도 좀 끌고 갈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력 설비 얘기를 할 때 미국 쪽에서의 뭐 교체 수요 혹은 새로운 신규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은 이 동해에서 개발한 것을 수도권으로 끌고 와서 쓴다. 그래서 이 전력 고속도로, 전기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관련돼서는 전력을 끌어당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냥 수도권에서 좀 전력을 좀 싸게 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취지만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공급에 대한 다변화가 더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핵심적인 거는 이게 초고속 전력소라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관련된 기업들 HVDC라는 이제 초고압 금구류를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론은 우리나라 사실 이 HVDC라는 거는 일본에서 이제 기술력들을 이제 수입해서 와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에만큼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거고 그에 따른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또 미국에 대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수출이 거의 95%가 미국에서 전부 다 싹쓸이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압기를 또 생산하고 있고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력 설비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 섹터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들도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주주총회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제가 개인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 마감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고두고 실적 발표 시간입니다. 네 분 매니저의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한껏 웃고 있지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단 팀 간 대결 결과를 볼까요? 오, 597대 597. 야, 이거 짜고 하라 그래도 굉장히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 수익률인데 수익률 차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0%포인트 동률. 흥태윤 대 성률, 팀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별 기여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보죠. 자, 개인별 기여도 오늘 1위는 성하준 매니저가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309% 나타내고 있고요. 김흥태 매니저가 305%, 김태윤 매니저 292, 송률 매니저 288. 1위부터 4위까지의 차이가 단 21%포인트. 한 종목 수익률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고 있는 흥태윤 팀의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태윤 매니저의 수익률 탑5 종목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에어레인 58% 수익률을 기록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자, 서울옥션 그리고 대하TI의 이 약진이 돋보입니다.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요. 26.77% 나타내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로보티즈까지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야, 이 SMCG가 과연 가장 먼저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나 한번 지켜봤는데 97%까지 오른 후에 일단 오늘 6% 정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정책 기대감 있는 데이원 컴퍼니도 2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 자, 유라테크가 오늘 16%대 급등을 하면서 4위로 치고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죠. 8%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궁금하고요. 인터지스 22%까지 5종목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를 보고 왔는데요. 일단 수익률 동률입니다. 이거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 동률까지 오네요. 네, 미국하고 중국도 화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월수팀하고 화목팀도 화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딱 예. 네, 어떻게 보면 딱 시기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네, 미국하고 중국도 화해를 하고 있는 만큼 좀 같이 가겠다. 우리는 네.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딱 이렇게 동률로 맞춰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중 말씀하셨으니까 네. 미중도 유예잖아요, 결국은. 이 동률을 계속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유예인 거죠, 결국. 일단은 유예죠. 유예를 가고 있고 일단 아직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번 5월 달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일단은 뭐 지금은 화해 모드로 가고 있는데 월수팀, 화목팀 화해보다 우리 팀 안에 화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팀 간 대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인별 기여도 이 순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뷰를 두 종목씩 들어볼 텐데요. 김태윤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좀 덜 올라간 종목이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네. 이미 올라간 종목들도 좀 많겠지만 사실 이제 갈 거 같은 종목들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 종목 뭡니까? YJ 링크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장중에 갑자기 이제 분봉상에서 급등세가 좀 나와줬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주요 고객사들 보면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는 이런 바닥주 중에서 신규 상장주들 한번 추세 돌리면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산업용 로봇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 성장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미국에서 이 테슬라의 프리마켓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충분히 지금도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갭 한번 띄워놓고요. 갭 띄워놓고 이제 갭을 메꿔놓고서 거래 한번 이렇게 한번 간헐적으로 한 번씩 펑펑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좀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요거는 지금부터 좀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제가 이제 최근에 로봇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자, SBB테크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SBB테크도 마찬가지로 제가 4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월 달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꼭 보셔야 되고
또 플러스로 제가 또 비트코인 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아무튼 테슬라가 아무튼 미국 내에서 특히나 이 트럼프 정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6월 달에 로보택시 모멘텀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이 자율주행 쪽 애들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뭐 이런 감속기나 아니면 이런 액추에이터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간에 이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들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BB테크는 뭐 지금도 자리는 상당히 양호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로봇 섹터 내에서는 뭐 감속기 액추에이터 쪽은 우리가 올해 내내 지속적으로 좀 바라봐줘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자 오늘은 제가 리뷰를 사실 뭐 이미 올라간 종목들 뭐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제는 좀 한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 딱 두 종목을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신규 진입도 다 가능한 종목들인 네, 거죠? 네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태현 매니저가 오늘도 그렇지만 로봇에 대한 언급을 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의 두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 어떤 종목 볼까요? 저도 종목이 많지만은 일단은 먼저 오늘 급등했던 퓨런티어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자율주행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퓨런티어가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센싱 카메라를 또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오늘 테슬라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7% 넘게 급등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 퓨런티어가 테슬라하고 협력사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올라오지 않을까. 오늘 공교롭게도 퓨런티어가 사실 이게 시간의 거래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건데 다만 이제 대체고래사에서 애프터마켓에서 2% 정도 상승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일 시장에서도 한번 좀 갭을 좀 띄우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면서 일단은 2만 원 넘어가는 것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고용인데요. 제가 이제 편입하자마자 다음 날 이제 20%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술용 로봇에 관련된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미 신경외과 학회에서도 역시나 이제 의료진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이 고용이 가지고 있는 수술용 로봇을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남아 있는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까지도 진출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작했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로봇에 대한 흐름도는 매출액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고용은 또 이제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상승세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퓨런티어가 오늘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13%대 올랐다가 10%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8,000원 넘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장에 더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탑5 종목까지도 들어올 수 있을지 내일장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는 두 분이 편입 종목을 공개해 주실 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바로 띄워보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와 세명전기 이렇게 오늘 얘기한 쪽에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와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원익홀딩스 가지고 오신 선택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네, 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좁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역시 로봇. 네. 왜냐하면 이제 수익률 싸움이다 보니까 뭐 사실 이렇게 여러 섹터들을 하면은 뭐 하나는 걸릴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사실 근데 수익률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약간 어떤 특정 섹터를 집중을 해야지 그게 올라갔었을 때 조금 더 부각받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로봇 쪽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하반기에 규제 하나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옵티머스나 제가 4월 달에 머스크의 입을 주목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캐치 시진핑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이슈가 좀 됐었는데 예. 아무튼 이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이 옵티머스나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저는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또 중국이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주고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경계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자회사, 그러니까 모회사다 보니까 지주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멀티플 자체가 시총 대비해서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이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현재 이 동사의 시총 4배 정도에 있는데요. 이 저 PBR 또 기업으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마찬가지로 이 PBR이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약간 밸류업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이 자회사 원익로보틱스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M&A 쪽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슬슬 약간 이 로봇이나 뭐 AI나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 또 M&A 시장에서 슬슬 이 바이어가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결국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또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또 이런 쪽으로도 언제든지 추후에 만약 M&A 이슈나 이런 거 기대감이 올라왔었을 때는 같이 한번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기업은 뭐 IBM이나 메타, 공동주도 AI 또 얼라이언스를 가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미국의 또 빅테크 기업들 뭐 관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완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빅테크 위주로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또 여기서도 같이 한번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3.5% 정도 올라가면서 4,450원 마감이 됐는데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제가 4,850원으로 먼저 잡고요. 손절가는 3,800원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또 PBR이 또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는 만큼 아무튼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충분히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61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탈을 하더라도 3,000원대 한 후반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지지력을 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인 만큼 아무튼 지금 정도의 자리면 한번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고요. 목표가 4,850원, 손절가는 3,8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세명전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두 번째 전력설비 얘기도 하면서 땡땡전기 이런 기업들 주목해보자라는 언급이 슬쩍 스쳐 지나갔는데 그중에 하나인 겁니까? 세명전기?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제가 세명전기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명전기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공략을 해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동사는 이제 송전, 변전, 배전용에 대한 이제 금구류를 개발하고 또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서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기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해안 전기 고속도로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HVDC거든요. 초고압 직류 송전기가 필요한데 사실 이 HVDC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했던 건데 세명전기가 직접적으로 국산에서 최초로 개발을 연구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 고객사가 한전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는 한전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과 양산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기업이고 공장에서 이미 설비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양산이 돌입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건설 정책에 대한 수혜주라고 꼽히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매수 가능하니까 한번 여유롭게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 있고 또 전기에 대한 흐름도 지금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전 이제 HVDC의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저기 우뚝 솟아 있는 작년 7월 정도에 10,000원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자, 지금 종가가 7,000원대 초반인데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장대 양봉을 그려놓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10,000원권에 대한 매물벽들을 한번 체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가 워낙에 또 많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벽들을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차익 실현 좀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저항 구간에 대한 이 라인을 지금 딱 걸쳐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돌파만 시도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8,500원 정도 잡아놓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지지 라인 구간이 했던 6,100원까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명전기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100원입니다. 자, 이제 주주총회 마칠 시간이 됐는데 두 분의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무료 방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8시에 너튜브 김태용 검색을 하시면은 공개 방송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자, 미국 증시가 현재 선물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뭐 상방 많이 열려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약가인화와 관련된 부분들, 국내 기업들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뭐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저희 도전 템베거 방송 이후에 나오는 중요한 지표들도 있고 발표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료 방송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됐죠? 네. 저도 방송 끝나고 8시부터 무료 방송을 준비해놨고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명품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종목에 에르메스라는 종목, 그래서 에르코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27%나 수익을 또 실현했습니다. 제2의 명품 종목을 또 준비해놨으니까는 잠시 후 8시에 유튜브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힌트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서 두 분의 무료 방송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주주총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이어지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